AI와 로보틱스 다음 시대가 무엇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냐.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제 루트릭스가 돈을 많이 벌면 강남에 빌딩을 하나 사서 다 무너뜨린 다음에 나무 한 그루만 심고 싶다. 데이터 기반 나무 유통 스타트업 루트릭스 대표 안정록입니다. 저는 고려대학교에서 환경생태공학을 전공하고 하버드 건축대학원에서 조경설계 석사를 전공했습니다. 네, 루트릭스는 전국에 있는 나무 농장들을 다 직접 방문해서 나무 농장들의 데이터를 직접 수집을 하고 디지털 전환하고 표준화를 시켜서 나무가 필요한 시공업체, 시행사, 설계, 개인분들한테 나무를 연결시켜 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항상 이호 채널에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스타트업을 시작하게 된 정말 근본적인 이유기도 하고 이호 채널 통해서 저희 첫 투자도 사실상 확정이 되고 저희는 법인 설립을 했었어요. 저희가 디자인 쪽, 설계 쪽 출신이다 보니까 이게 데드라인이 없으면 안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대표님이 유튜브에 이런 대회가 있는데 이런 대회를 데드라인으로 사업계에서 쓰면 어떨까 라고 해서 이제 그래 좋다, 그 데드라인으로 한번 써보자 했던 게 이제 2021년도에 있었던 이호 채널의 유니콘 하우스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크게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오히려 그게 저는 너무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랬으면 사실 스타트업 애초에 시작도 못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보면서 정말 생각했었어요. 언젠간 다시 이호 채널에 나가서 좋은 모습으로 나가서 한번 다시 뵙고 싶다라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이제 이번에 최근에 시리즈 A 세 번째 투자를 받고 너무 감사하게도 또 연락을 주시고 연결이 돼가지고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회가 새롭죠. 네. 루트릭스의 이름의 유래는 루트, 그러니까 뿌리, 이 조경 산업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릭스는 매트릭스라고 해서 뭔가 우리가 데이터를 최대한 잘 활용하고 디지털 전환시켜서 우리 나무 산업의 근본적인 문제를 데이터로서 해결하자라고 해서 만든 이름입니다. 일단 우리나라 나무 산업 그리고 조경 산업 안에 근본적인 로우 데이터가 아예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어디에 누가 어떤 나무를 어떻게 키우고 있고 그 가격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사실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태거든요. 심지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조경을 담당하는 부처도 정확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어떤 나무가 많이 필요하고 어떤 나무가 많이 공급되고 있는지, 생산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전혀 없기 때문에 가격도 변동이 너무 심하고, 그리고 기존의 중개업자분들은 1년에 20만 킬로씩 운전을 타고 다니고 하루에 전화를 400통씩 받아가면서 나무를 연결해 주시던 분들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비효율적인 거죠.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도 전국에 있는 음식점들을 다 통합해서 연결을 해주고 있고, 쿠팡은 어디서 오는지도 정확히 모르는 모든 제품들을 다 연결해서 내 집 앞까지 가져다 주는데 왜 나무로는 이걸 못할까? 그런 문제가 결국에는 나무의 데이터의 문제다. 그래서 그 나무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고 가공해서 나무가 필요한 분들에게 연결시켜 줄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가 되자라는 마음을 먹었죠. 요즘에 사실 파주라고 하면 되게 시골이라고 생각 안 하시는데 저는 진짜 파주에서도 법원읍 가야리라고 해서 완전 접경 지역 쪽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쭉 자랐습니다. 저희 집도 거의 산 중턱 위에 있었고요. 저희 집에 조그마한 마당에 할머니가 막 닭도 키우시고 부추, 파 이런 것도 키우셨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그냥 뛰어노는 게 일이었어요. 바로 집 앞에 포도밭도 있었고 옆에 목장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그냥 자연과 너무 가까웠던 삶을 살아왔었어요. 근데 제가 딱 고등학교를 용인외고를 이제 진학을 했는데 선배님들이 딱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들어가자마자 어떤 조언을 해줬냐면 과외 활동도 열심히 해야 된다. 너만의 과외 활동을 잘 찾아서 꾸준히 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걸 진짜 곰곰이 고민을 하다가 나는 그럼 뭘 꾸준히 하고 잘하면 좋을까 고민했는데 전국에서 모인 친구들을 보고 저 자신을 다시 돌아보니 제가 오히려 그 파주라는 공간에서 생활하고 살아왔던 게 되게 특별한 경험이었더라고요. 저는 민간인 통제구역 그 DMZ에 제3 땅굴을 그냥 소풍으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DMZ 생태 탐사대라는 걸 만들어요. 친구 몇 명을 모아가지고 매달 이제 민간인 통제구역 들어가서 연구 목적으로 여름에는 식생 조사를 하고 겨울에는 월동하는 조류 조사를 했었어요. 거기에서 식생 조사하고 곤충 조사하는 것 자체가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3년 내내 그 탐사 활동을 하면서 그걸로 이제 논문을 짧게 쓰고 그걸로 환경 올림피아드를 나가서 상도 받고,
또 그게 계기가 돼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3 말 때 청소년 세계기후변화 포럼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그래서 그거를 저는 이제 우리 한국 청소년 대표로 갔다 왔었고요. 근데 그때 가서 제가 좀 느꼈던 게 한 50개국의 학생들이 한 150명이 모였었는데, 그때 이제 유니세프에서 저희한테 던졌던 질문이 어떻게 이렇게 자연 환경 활동을 하게 되었냐라는 질문이었는데, 마지막까지 제가 생각한 답을 아무도 말 안 하길래 마지막에 제가 손들고 얘기했던 게, 저는 그냥 자연이라는 게 아름답다라는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자라왔고 그냥 그거 자체가 너무 행복이었기 때문에 이 활동을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가 저한테는 이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던 게, 이걸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구나. 그럼 이거는 내가 더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다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환경생태공학부에 가서 환경생태 쪽에 연구를 그럼 좀 더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진학을 했고요. 근데 이제 환경생태공학부에서 연구를 막 진행을 하는데, 연구로서는 대중들에게 이 저의 생각을 전파하고 알려드리는 게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연구보다 내가 내 손으로 직접 뭔가를 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게 뭘까라고 했는데, 그게 딱 조경학이었어요. 그러면 난 이걸 더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대학원을 미국으로 가자라는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한 3, 4년 동안 열심히 준비를 했죠. 그래서 뭐 공모전 나가고 영어 공부하고, 다행히 이제 감사하게도 이제 하버드까지 가게 되었죠. 원래 이 조경학이라는 게 1850년도에 맨하탄 센트럴파크를 만들면서 생긴 학문이에요. 산업화가 급격하게 진행이 되면서 도시라는 게 생겼고 빽빽하게 건물들이 지어지면서 그 안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너무 이제 웰빙이 안 좋아졌던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옴스테드라는 사람이 이 도시화라는 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 인간 역사에 계속해서 될 일인데, 이 도심 속에 자연이 없으면 안 되겠다. 그때 나왔던 말 중에 뭐 약간 썰이긴 한데, 센트럴파크를 만들 때 이만한 공원을 지금 만들지 않으면 이만한 정신병원을 만들어야 될 것이다 라고 했었어요. 그럴 정도로 이제 도심 속에 사람들의 생활의 수준이 너무 떨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도심 속에 자연 공간을 처음으로 만들자고 한 게 이제 옴스테드라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100만 평짜리 센트럴파크를 만들면서 이거를 그러면 학문으로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 라고 해서 Master of Landscape Architecture라는 프로그램이 하버드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버드라는 학교는 조경학도로서는 제일 가고 싶은 학교 중에 하나죠. 저는 하버드를 들어가서 졸업만 하면 인생 끝나는 줄 알았어요. 다 잘 풀리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버드 아무리 건축대학원을 졸업을 해서 좋은 설계회사에 들어간다 한들 1억, 2억, 3억 이렇게 벌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아버지가 20살 되면 넌 집 나가서 살아야 된다 하셨어요. 진짜인지 몰랐어요. 근데 정말로 20살 되고 1월 1일에 나가야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학비도 다 전 학자금 대출로 했고, 생활비도 그때 제가 과외해가면서 벌었어요. 저 지금 뒤에 쌓여있는 학자금 대출이 많은데 이거를 저는 들어가서 당연히 뭐 한 1, 2억은 벌겠지라 생각하고 갔는데, 안타깝지만 그렇지 못해요. 미국도. 근데 그거를 제가 한 1학년 때쯤 알았어요. 1학년 때쯤 알아서 사실 저는 조경이라는 학문이 너무 좋았던 거지 꼭 설계는 아니어도 됐었어요. 그래서 이 조경이라는 산업, 정말 이 자연 공간을 대중들에게 많이 알리는,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산업 안에서 내가 설계 말고 그럼 뭘 할 수 있을까를 1학년 때부터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설계는 설계대로 하면서 내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많이 고민을 하다가, 제가 3년 과정인데 2년을 마치고 중간에 군대를 갑니다. 그래서 군대 가서도 그 고민을 계속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 뭐 데이터, 그리고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직군들의 공부를 좀 많이 해보면서 우리 조경 산업에는 아직까지 이런 개발이 되고 뭔가 그 코딩으로 설계하는 그런 게 잘 없었을 때였거든요. 그러면 나는 미국에 가서 3학년 때 Parametric Design, Generative Design이라는 분야를 좀 더 열심히 공부해서 그쪽으로 스타트업을 해야겠다, 창업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대 후배 중에 포스코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어쩌다가 좀 멀리 있는 친구 결혼식을 같이 차 타고 가게 됐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딱 그 조경 현장을 보는 친구였거든요. 이제 쭉 같이 가면 제가 현장에서 뭐가 제일 불편하냐라고 그냥 얼떨결에 물어봤었어요. 저희 창업 전에 자연스럽게 물어봤는데, 소나무를 심는데
소나무를 크레인으로 들어 올려서 하루 종일 돌려가지고 예쁜 그 구간을 찾아서 심는다. 근데 그게 며칠씩 걸려서 그게 가장 자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원래 그 파라메트릭 디자인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아니 그러면 나무를 그냥 스캔해가지고 그 모습을 미리 파악을 한 다음에 설계할 때부터 그 나무 그대로 설계를 미리 해놓고 그거 그대로 시공만 하면 되지 않냐라고 했는데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렇게 안 한다. 그렇게 뭐 해주는 데도 없고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고 말았었어요 그때. 근데 그때 이제 생각을 했던 게 나무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없나? 그리고 설계를 할 때도 저도 생각해보면 맨날 썼던 그 나무 모델들만 썼었어요. 3D를 만들 때도. 그러니까 돌이켜보니까 정말 우리는 진짜 있는 나무로 설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온라인에 돌아다니는 그 모델들, 이미지들로만 박아서 설계를 해왔네. 근데 이게 진짜 공사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 이게 그럼 그게 그대로 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 산업의 문제는 그럼 이 나무 데이터에 있구나. 그때는 그냥 뭣도 모르고 이 데이터 그냥 내가 싹 다 모아버리면 되겠는데?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호기롭게 나무를 스캐닝을 하고 이 나무를 그대로 팔면 우리는 되게 큰 유통 플랫폼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죠. 저희가 이제 라이다 스캐닝으로 농장을 다 스캔을 해버리면 이걸 갖고 이제 나무를 구매하신 분들한테 팔면 되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고객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니 고객분들이 원했던 거는 한 나무에 어마어마하게 디테일한 정보가 아니라 한 나무의 가격, 규격, 수량을 명확하게 알고 사진 정도까지만 보내주면 난 구매하겠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뭐 팁스도 라이다로 진행을 했고 실제로 이제 기술 개발까지 다 했지만 결국에 고객이 원했던 거는 어떤 한 농장에 어마어마하게 깊은 데이터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 농장을 많이 알아야 되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분들의 페이는 한 공원이나 한 뭐 아파트 조경을 할 때만 하더라도 50가지, 100가지가 넘는 품목들을 사와야 돼요, 나무를. 근데 지금까지 이 여러 가지 품목들을 뭐 소나무면 소나무 전문 중개업자, 뭐 느티나무 전문, 뭐 잔디면 잔디 전문한테 계속 물어봐가면서 구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 여러 사람들을 다 거치고 싶지가 않고 그냥 한 번에 누가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농장 여러 품목을 어느 정도의 정보의 정확도를 갖고 있는 회사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저희도 초반에는 엄청나게 깊은 데이터를 모으기 위한 기술 개발에 집중을 하다가 근데 일단 고객이 원하는 걸 먼저 해결해 드려야 됐기 때문에 그럼 더 많은 농장을 알기 위해서 더 열심히 전국을 이제 뛰어다녔죠. 그래서 완전 초창기에는 저희는 물론 나름대로 계속 농장을 다니면서 농장 데이터를 수집을 했는데 구매를 해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반대편에서 제발 나무 하나만 저한테 맡겨봐라. 나무 하나라도 저희가 뭐 전국을 뒤져서 다 찾아드릴 테니까 맡겨달라. 라고 해서 열심히 또 구매자분들을 많이 찾아다녔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다행히도 뭐 인천 검단에 있는 시그니처 가든에 포인트 목이라는 이제 가장 중요한 나무를 저희가 이제 찾아드렸거든요. 직경 70cm 정도 되는 큰 팽나무를 찾아드렸는데 딱 그분이 원하는 수형과 이 크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진짜 전국을 다 뒤져서 찾아드렸습니다. 그때.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제 구매가 한 번 되고 그러면서 저희도 이 유통 과정도 더 명확하게 저희가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왕벚나무 12주를 또 대형 카페 앞에 이제 심는 분이 저희한테 또 요청을 주셔서 심었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구매자분들이 자연스럽게 유입이 되고 유입이 또 되니까 더 많은 나무를 찾았어야 됐어요. 점점 이제 원하시는 범위가 넓어지니까 또다시 저희는 또 생산자분들을 열심히 또 전국을 찾아다니면서 데이터를 쌓았죠. 저희는 어쨌든 플랫폼이고 마켓플레이스이기 때문에 생산자도 저희 고객이고 구매자도 저희 고객이라서 생산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 다시 구매 고객으로 넘어가고 구매자분들이 이제 원하시는 게 더 다양해지면 다시 생산 쪽으로 넘어가서 열심히 또 데이터 수집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매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조경이라는 산업, 나무라는 산업이 사이클이 되게 긴 산업입니다. 제가 설계를 하는 분들한테 찾아가도 이 설계가 실제 시공까지 되려면 3년 뒤, 5년 뒤, 막 7년 뒤인 프로젝트들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무리 지금 당장 영업을 하고 세일즈를 나가서 고객분들을 만나도 보통 빨라도 그러면 다음 하반기에 있으면 한번 내가 부탁해보겠다. 아니면 지금 이 견적 내년 거니까 그럼 내년에 실제 시공 들어가면 연락 주겠다. 이렇게 이제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1, 2년 차 때는 정말 저희가 많이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저희한테 견적이라도 받아봐달라라는 식으로 열심히 찾아뵀던 시기였고요. 정말 감사하게도 2년 정도가 넘으면서 그분들이 이제 돌아왔던 거죠. 그래 이제 너희 어느 정도 하고 있네? 그럼 한번 너희 쪽에서 구매해 볼게 하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거래로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도 정말 그 힘든 구간을 열심히 정말 농장을 다니면서 데이터 수집하고 뭐 남해까지 가서 배 타고 섬에 들어가서도 나무 보고 왔거든요. 그럴 정도로 정말 전국을 뭐 산, 바다, 섬 이런 데까지 다 찾아가면서 나무 데이터 수집을 해왔고, 그리고 앞단에서도 계속 구매 고객분들한테 저희가 알리다 보니 시간이 딱 지나면서 한 3년 차 때쯤에 그 사이클이 돌아왔던 것 같아요. 돌아왔고 저희도 그때까지 이제 유통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경험을 해보면서 문제없이 이제 드릴 수 있다. 저희한테 맡겨만 주시면 정말 만족스러운 서비스 해드릴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2024년도에 폭발적으로 이제 매출이 커지는 그 단계였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24년도 하반기에 그래서 저희가 매출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요. 23년도에 비해서 거의 20배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팀원들도 저희 투자자들도 이 비즈니스 모델에 신뢰가 생겼고요. 그래서 25년도에 또 열심히 달렸죠. 이제 유통 프로세스는 잘 이해가 됐고 저희는 더 확장을 하기 위해서 스케일업 하기 위해서 다음 투자를 빨리 돌자라고 해서 한 1년 뒤에 바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5년도 상반기에 IR을 준비해서 라운드를 돌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25년도는 또 AI의 시대였죠. AI와 로보틱스. 그래서 저희는 플랫폼으로 이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오히려 플랫폼 비즈니스 안 됐던 거예요. 저희도 그럼 이걸 막 사스로 포장을 해야 되나 플랫폼으로 포장을 해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는데 뭘로도 사실 설득이 안 됐었어요. 근데 저는 이 산업에 대한 미션과 비전이 너무나도 뚜렷했고 그래서 정말 오랜 기간 라운드를 돌았습니다. 거의 한 4월, 5월쯤부터 막 IR 준비하고 시작을 했는데 12월까지도 커밋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이기도 했고요. 작년이. 근데 25년도에 제가 IBK 창공 그 데모데이에 최종 발표까지 이제 가게 돼서 500명 넘는 정말 큰 분들 앞에서 또 정말 대형 스크린 앞에서 IR을 하는데 딱 그날 아침에 제가 원래 그냥 평소에 하던 IR대로 하려다가 안 되겠다 이거 오프닝 멘트 바꿔야겠다 라고 해서 제가 이제 했던 말이 뭐였냐면 그 앞에 수많은 분들에게 이제 질문을 던졌어요. AI와 로보틱스 지금 엄청나게 핫하고 많은 투자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AI와 로보틱스 다음 시대가 무엇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냐. AI가 사람의 생각을 다 해주고 로봇들이 이제 우리의 노동을 다 대신해주면 그 다음은 어떤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하시냐. 저는 우리 인간들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 자연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나무, 그 나무 데이터를 다루는 회사가 우리 루트릭스다 라고 오프닝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다행히도 그 발표 이후에 감사하게도 연락을 많이 주셨고 그때 막바지에 오버부킹이 됐어요. 그래서 시리즈 A 라운드를 정말 어려웠지만 마지막에는 다행히 잘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트릭스가 성공하면 또 뭐 하고 싶냐. 루트릭스가 돈을 많이 벌면 뭐 하고 싶냐.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저는 이제 루트릭스가 돈을 많이 벌면 강남에 빌딩을 하나 사서 다 무너뜨린 다음에 나무 한 그루만 심고 싶어요. 아니 이거 뭐 나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에게 저는 또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 나무 한 그루라는 게 얼만큼 대단하고 소중한 거길래 이 회사는 이 금싸라기 땅에 큰 빌딩을 하나 무너뜨려 놓고 나무 한 그루만 심었을까? 이게 정말 그렇게 중요한 건가? 이게 정말 그렇게 좋은 걸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저희의 미션은 아름다운 자연의 감동이 더 많은 대중들의 일상이 되게 하자예요. 그거는 제가 청소년 기후변화 포럼 때 느꼈던 철학에서 출발을 한 건데 좋은 공간을, 좋은 아름다운 자연을 많이 본 분들이 나중에 결정권자가 되었을 때도 좋은 결정을 내릴 거라는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들을 많이 보여줄 수 있는 회사가 되자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사실 처음부터 출발하면 사실 지금은 하버드에서 열심히 설계 공부하신 분이 설계를 열심히 해도 그 설계 그대로 절대 안 됩니다. 99% 이상 설계 변경이 돼요. 한두 개라도. 그 이유가 실제로 우리나라에 어떤 나무가 있는지 몰라서 그래요. 우리나라에 어떤 나무가 좋고 어떤 나무가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있고 적게 있고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쓰던 나무만 되도록이면 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만들어지는 자연 공간이 엄청나게 좋아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좋은 정보들을 잘 제공해 드렸을 때 더 훨씬 더 좋은 공간들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 좋은 공간들을 즐기는 대중들이 더 많아지면 자연에 대한 관심도가 더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이 자연을 보호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저는 만들고 싶은 거죠. 사실 스타트업 정말 어렵기는 해요. 정말로 뭐 되게 소중한 사람을 보내야 될 수도 있고, 계좌가 영원이 되면서 벌벌 떨어볼 수도 있고, 뭐 고소당해볼 수도 있고, 창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는 일단 죽지 않으면 성장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업을 시작해서 중간중간 작은 실패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실패를 한다고 해서 뭐 죽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실패가 오히려 저의 경험으로 돌아와서 다음 시도에서 더 좋은 에너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나의 피가 되고 살이 된다라는 마음으로 창업을 해보시고, 그래서 실제로 회사가 망하더라도 제가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은 또 다음에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훨씬 더 성장한 모습으로 무슨 일이든 더 잘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